정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라이브 스코어, YG 토토, 배트맨 토토에서 제공되고 있는 스포츠로만 분석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회원분들은 정프로 가족방에 입장해 보시면 보다 확실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만 참여를 해보시면 정프로 분석방은 다른 곳과 다르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정프로 최종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입장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입장해 보시면 됩니다. 분석가 흉내는 내는 가짜들이 유튜브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곳에 입장하셔서 고통받지 마시고 안전하고 확실한 곳에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울산 모비스 대 고양 소노. 울산 모비스는 최근 들어 수비 안정감과 리바운드 밸런스 회복에 성공하며 팀 페이스를 안정적으로 조율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가스공사전에서 보여준 경기 운영은 전반적으로 느린 템포 속에서도 상대의 득점 루트를 철저하게 차단하며 자신들의 전개 리듬을 가져오는 전형적인 울산 모비스식 승리였다. 외국인 선수들의 활동량은 꾸준하고 국내 선수진은 전방 압박과 협력 수비에서 이전보다 나아진 응집력을 보이고 있다. 조한진의 외곽 득점 감각이 다시 살아나면서 공격 전개 폭도 넓어졌다. 팀의 경기 운영은 전술적으로 복잡하지 않지만 상대가 의도하는 페이스를 방해하고 수비 리턴을 통해 흐름을 끊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시즌 평균 득점은 리그 하위권이지만 최근 몇 경기에서 팀 야투 성공률과 리바운드 싸움에서의 개선이 두드러진다. 홈에서의 경기력 역시 단순한 승패를 넘어 템포를 낮추는 운영 패턴 속에 상대의 공격 효율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구도는 이번 고양 소노전 역시 모비스가 수비 우위를 점하며 진흙탕 싸움을 유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고양 소노는 외곽 중심의 공격 흐름이 뚜렷한 팀으로 경기에 따라 3점 성공률 기복이 승패를 좌우한다. 최근 SK전에서는 야투 정확도 하락과 함께 전체적인 공격 루트가 단순화되며 완패를 당했다. 레이던 나이트의 치아 손상은 인사이드 싸움에서 팀 전체의 피지컬 임팩트를 낮출 수 있다. 해당 부상은 체력 소모나 이동 문제보다는 접촉 플레이 회피에 따른 리바운드 및 세컨 찬스 감소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 나이트는 시즌 평균 17.2득점, 8.9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 인사이드의 중심이 되어 왔는데 그의 몸싸움 강도가 떨어질 경우 팀 밸런스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번 원정 상황에서 소노는 기존의 빠른 공수 전환보다는 일정 부분 느려진 페이스 속 불안정한 외곽 의존도를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 나이트와 존슨이 골밑에서 이그분우와 맞설 때 전과 같은 밀집형 세컨 찬스 생산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소노의 외곽 자원은 더 높은 압박 속에서 낮은 효율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곽 슈팅이 꺾이는 순간 공격 루트가 극단적으로 제한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울산 모비스의 수비 대비가 성공한다면 소노의 득점 속도는 크게 저하될 여지가 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모비스가 의도하는 저템포의 경기 운영 속에서 양팀 모두 공격 효율이 낮은 흐름이 예상된다. 모비스는 홈에서 수비 로테이션의 완성도와 리바운드 집중력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감을 유지할 것이며 소노는 외곽 의존도가 과도한 상황에서 리듬을 되찾기 어렵다. 직전 맞대결에서는 소노가 대승을 거뒀으나 당시와 달리 현재 모비스는 수비 포메이션 정비가 이루어진 상태다. 나이트의 컨디션 저하 변수까지 더해지면 소노가 이전과 같은 인사이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경기 양상은 양팀 모두 뚜렷한 공격 폭발 없이 긴 포제션과 강한 수비 싸움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홈팀이 접전 속에서 리바운드 균형을 지키며 근소하게 앞설 것으로 보인다. 언더 양상 속 울산 모비스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두 번째 경기, KCC 대 한국가스공사. KCC는 최근 일정에서 흔들린 경기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송교창의 무릎 부상 여파가 뚜렷한 상황이다. 그는 올 시즌 경기당 평균 13.2득점과 4.8리바운드를 기록하며 팀의 양방향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직전 경기에서 결장하며 공백이 크게 드러났다. 그의 이탈로 인해 포워드 수비와 리바운드 컨트롤, 그리고 공격 전환 속도에서 모두 불균형이 나타났다. 허운과 허운 형제가 외곽 공격을 주도했으나 후반 실책과 외곽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리드를 지켜내지 못했다. 홈 경기에서는 평균적으로 높은 득점을 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수비 불안정성이 커지며 실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페인트존에서의 대응력 저하는 인사이드 중심 공격을 펼치는 상대로 갈수록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번 경기에서도 송교창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며 출전하더라도 100%의 컨디션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KCC는 허운 외곽 득점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경기 후반 체력 분배와 턴오버 관리가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LG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중요한 반등의 흐름을 만들어냈다. 라거나가 17득점과 18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골밑을 지배했고 벨랑겔이 종료 직전 클러치 슛을 성공시키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시즌 전체로는 낮은 승률을 기록 중이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수비 리바운드 집중력이 되살아나고 있다.
특히 닉 퍼킨스와 라거나의 인사이드 조합은 리그 내에서도 견고한 편에 속하며 상대 빅맨진에 상당한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원정 경기에서는 평균 75점 안팎의 득점을 올리며 기복이 다소 존재하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외곽 성공률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리 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경험은 분명한 자신감을 불어넣었을 것이다. 다만 전반적인 득점력은 여전히 제한적이며 KCC의 빠른 템포를 얼마나 제어할 수 있을지가 주요 과제로 보인다. 두 팀의 경기 속도 차이가 커서 어느 쪽의 리듬으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승부 양상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KCC가 빠른 전개로 득점을 만들면 홈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스공사가 페이스를 끌어내리면 KCC의 효율은 확실히 떨어질 여지가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전력 누수가 분명한 KCC가 홈의 이점을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핵심이다. 공격 효율에서는 여전히 KCC가 우위에 있지만 수비 효율에서는 라거나를 중심으로 한가스공사의 물리력이 만만치 않다. 또한 양팀 모두 연속 일정으로 체력 부담이 있어 경기 속도는 평소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총점이 중립값 이하로 수렴할 것이 유력하며 득점보다는 수비 집중력과 리바운드 싸움에서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가스공사의 높은 인사이드 경쟁력은 KCC로 하여금 외곽 의존도를 높이게 만들 것이며 이는 후반 공격 흐름의 단조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홈에서의 득점 지원과 허웅의 슛 감각이 초반에 살아날 경우 KCC가 근소한 차이로 리드를 지켜낼 가능성이 크다. 경기 후반에는 서로의 체력이 떨어짐에 따라 득점 속도도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적으로는 낮은 득점 흐름 속 KCC의 경험이 한 발 앞설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언더 양상 속 KCC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세 번째 경기, 창원 LG 대 원주 DB. 창원 LG는 올 시즌 수비 효율과 홈 경기력에서 꾸준한 상위권 지표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공격 효율까지 동반 상승하면서 리그 최정상급 전력을 재입증하고 있다. 특히 골밑에서는 아셈 마레이와 마이클 에릭의 공존으로 리바운드와 페인트존 득점에서 강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외곽 자원에서는 허일영과 장민국이 최근 몇 경기 동안 안정적인 슈팅 감각을 보여주며 공수 양면에서 팀 밸런스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여기에 가레토 부상으로 4경기 연속 결장했던 칼타마요가 이번 경기에서 제한적인 출전 시간을 소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양홍석은 발목 부상 여파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시즌 내내 보여준 다방면 기여도를 감안하면 공백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원주 DB는 시즌 전체를 놓고 볼 때 여전히 상위권 공격력을 보유한 팀으로 무스타파와 앨런슨으로 이어지는 외국인 조합이 골밑 득점과 외곽 3점 모두에서 위협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경기들에서 DB는 공격 리바운드 비율이 리그 최상급 수준을 기록하며 세컨드 찬스를 통해 득점을 쌓는 패턴을 반복해왔고 이는 하프코트 세트 오펜스가 막힐 때도 득점 기대값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였다. 다만 수비 효율이 떨어지고 수비 리바운드에서의 약점이 겹치면서 상대에게 속공과 세컨드 찬스를 허용하는 장면이 잦았고 실제로 실점이 많은 경기들이 빈번하게 나타난 점은 상위권 경쟁에서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강상재가 손목 골절로 장기 이탈한 상태라는 점은 원주 DB의 골밑 높이와 포워드 수비 밸런스의 치명적인 변수이다. 이번 맞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축은 창원 LG의 전력 회복과 원주 DB의 전력 손실이 동시에 교차하는 포워드 매치업 구도라 할 수 있다. 칼타마요의 복귀로 창원 LG는 포스트업과 픽앤팝을 겸비한 스트레치형 포워드를 다시 앞세울 수 있게 되었고 이는 강상재가 빠진 원주 DB의 4번 자원들과의 정면 대결에서 미스매치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LG는 시즌 전체와 최근 5경기 지표에서 모두 공격 효율과 슈팅 효율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수비 효율 또한 DB보다 앞서 있어 기조상 수비가 받쳐주는 효율 좋은 공격이라는 안정된 승리 패턴을 이미 확립한 상태이다. 반면 원주 DB는 공격 리바운드와 외곽 폭발력을 바탕으로 언제든 고득점 게임을 열어젖힐 수 있지만 강상재 이탈 이후 골밑 높이와 수비 로테이션이 흔들리면서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는 후반전에 실점이 불어나거나 파울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장면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런 흐름과 올 시즌 4차례 맞대결에서 양팀이 모두 5점 안팎의 접전을 반복해온 패턴 그리고 최근 득점 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창원 LG가 홈에서 경기 흐름을 주도하되 원주 DB의 공격력이 일정 수준 이상 터지면서 총 득점은 중고득점 구간에 수렴하고 최종 스코어는 창원 LG의 5점 차 이내 승리로 귀결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며 이에 따라 오버 양상 속 창원 LG의 5점 차 이내 승리를 예상한다. 네 번째 경기 우리은행 대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시즌 중반에 다소 흔들리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현재까지의 성적은 12승 11패로 5할을 근소하게 웃돌지만 최근 들어 전력 손실과 일정 누적으로 인한 체력 저하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특히 이번 경기에는 전력 구성의 핵심인 이명관이 족저근막 부분 파열로 최소 6주 이탈 진단을 받은 상황이다. 그는 올 시즌 평균 11.6득점, 6.3리바운드,
3점 성공률 36.8%를 기록하며 우리은행의 공격 루트와 수비 리바운드 모두를 동시에 담당했던 핵심 자원이었다. 이미 시즌 초반 세키 나나미와 한엄지가 부상으로 이탈한 상태라 우리은행은 포워드와 빅맨진의 뎁스가 급격히 얇아졌다. 최근 복귀한 오니지카 아야노 역시 감독의 코멘트대로 출전 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즉각적인 전력 보완이 어렵다. 여기에 최근 일정이 10일간 5경기로 이어지는 강행군이 더해져 피로 누적이 분명한 상태다. 백투백 일정 첫 경기였던 신한은행전에서는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 막판 집중력 저하가 드러나며 4쿼터에서 공격 전개가 뚝 끊기는 문제가 노출됐다. 체력적인 열세에 더해 홈에서의 경기력이 원정보다 떨어지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평균 58.5득점, 59.9실점을 기록하고 있어 홈 이점이 명확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하나은행은 시즌 내내 강팀의 면모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승리를 이어가고 있다. 시즌 성적은 16승 7패로 리그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66.3득점으로 공격 효율 또한 돋보인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 9승 3패를 기록하며 홈보다 오히려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격 리바운드와 전환 속공에서의 에너지가 핵심 강점으로 높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한압박 수비가 상대팀의 야투 효율을 꾸준히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경기에서는 주요 선수들의 피로 누적 언급이 있었으나 공식 결장자는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은행은 로테이션이 거의 온전하게 가동되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 포워드 라인의 약화를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4차례 맞대결에서 이미 모두 승리하며 우리은행 상대로 전술적 우위를 확인한 바 있다. 시즌 중 맞대결 평균 득점 격차는 약 10점으로 양팀 스타일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우리은행이 많은 3점 시도를 통해 빠른 득점을 노리는 반면 하나은행은 리바운드 압박과 세컨드 찬스를 통한 내외곽 밸런스 공격으로 꾸준히 우위를 점해왔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이번 경기는 다시금 하나은행 우세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우리은행은 이명관의 장기 이탈로 인해 공수 밸런스뿐 아니라 경기 내 전환 속도와 외곽 견제력 모두에서 불안 요소를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 백투백 일정 특성상 주전 의존도가 높은 로스터 구조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소모가 누적되며 득점 효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나은행은 시즌 중반 이후 여전히 팀 내 호흡이 안정적이며 우승 경쟁 단계에서 경기 집중력도 높아진 상태다. 다만 경기 속도 자체는 무리한 러닝 플레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체력과 컨디션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이번 경기는 득점보다는 수비 효율이 더 부각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며 두 팀 간의 평균 득점 차이를 고려할 때 하나은행이 경기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더 양상 속 우리은행의 6점 차 이상 패배를 예상한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저의 영상의 하단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 후 손쉽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 유료 정보를 이용하시는 것보다 저희 멤버방에서 유료 정보와 똑같은 분석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멤버방에서 제공되는 정보들과 스포츠를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멤버방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떠들고 즐겁게 배팅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당첨은 장담해드릴 수 없지만 당첨될 확률을 극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5번째 경기, KB스타즈 대 신한은행. KB스타즈는 시즌 중반 이후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으나 팀 전력 구성 면에서 일부 균열이 감지된다. 특히 어깨 부상으로 이탈한 이채은의 결장은 전체적인 공격 흐름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채은은 시즌 평균 8.2점, 2.7 리바운드, 1.2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외곽 슈팅과 속공 전개에서 중요한 축으로 기능했으나 현재는 전열에서 빠져있다. 그녀의 결장 이후 KB는 공격의 효율성은 유지하고 있으나 템포 변화와 3점 선택의 다양성이 줄어들며 득점 분포가 보다 집중되는 모습을 보인다. 다만 박지수와 강희슬, 허예은으로 이어지는 중심 전력의 화력은 여전히 막강하며 특히 홈에서는 공격 전환 속도를 높이며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이는 장면이 자주 연출된다. 경기 초반 박지수의 골 및 장악을 기반으로 한 하이로 세트가 성공적으로 가동될 경우 전체 팀 득점이 쉽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수비 가담이 늦어지는 구간이 잦고 리바운드 상황에서 세컨 찬스를 허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흐름이 흔들리는 점은 현재 KB의 가장 큰 약점이다. 이런 전개는 상대가 빠른 트랜지션으로 응수할 경우 경기 전체의 득점 양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시즌 전체 성적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지만 최근 들어 공격 의지 자체는 이전보다 개선된 흐름을 보인다. 경기 초반 볼 흐름이 빠르고 외곽 시도가 적극적이며 상대가 수비 라인을 내리는 구도에서 중거리와 컷인 플레이를 병행하며 활로를 찾는 모습이 포착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비 조직이 흔들리고 실책이 잦다는 점은 여전한 문제다. 후반부로 접어들면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부족으로 인해 턴오버가 급증하고 상대의 인사이드 공략을 허용하는 등 경기 운영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발적인 득점 폭발 구간에는 상대를 흔들며 경기 전체의 득점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KB의 리바운드 집중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시점에는 페인트존 내 세컨 찬스 득점도 충분히 노릴 수 있어 신안이 쉽게 무너지는 경기보다는 끝까지 추격을 시도하며 근소한 점수 차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미 플레이오프 진출이 사실상 좌절된 상황에서도 젊은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서 공격적인 자세로 경기에 임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경기 완성도보다는 확실한 득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을 종합하면 이번 맞대결은 득점이 활발하게 오가는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KB스타즈는 홈에서 공격 효율이 높고 신한은행은 상대 수비의 느슨한 구간을 노려 속공과 외곽포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초반에는 KB가 페인트존을 통해 리드를 잡겠으나 이채은의 결장으로 외곽에서의 위협이 줄어든 만큼 신한이 공간을 좁히며 수비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 이로 인해 KB의 득점은 일정 수준 유지되면서도 경기 후반 들어 수비 매칭에서 체력적인 공백이 생길 때 신한의 외곽 득점이 연달아 터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공격 템포가 빨라지는 가운데 두 팀 모두 전반적으로 공격 중심의 전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KB가 집중력 저하 속에서 리드를 충분히 벌리지 못하고 신한의 후반 추격을 허용할 위험이 남아있다. 결과적으로 득점 규모는 다소 높게 형성되면서도 승부의 균형은 좁은 간격으로 흐를 것으로 예상된다. 오버 양상 속 KB스타즈의 승리와 핸디캡 패배를 예상한다. 여섯 번째 경기, 현대캐피탈 대 대한항공. 현대캐피탈은 최근 들어 홈에서의 집중력과 조직력이 한층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팀의 중심을 이루는 리시브 라인은 효율적인 커버를 통해 세터 라인의 부담을 줄이고 있으며 빠른 전개로 공격 타이밍을 앞당기는 장면이 잦다. 미들블로커 최민호가 손 부상으로 전열해서 이탈한 상황이지만 김진영이 대체 자원으로 투입되어 블로킹 범위를 넓히면서 수비 라인을 탄탄히 구성해 전력 공백을 최소화했다. 현대캐피탈의 장점은 각 포지션의 역할이 명확하고 세터 교체 상황에서도 경기 흐름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황승빈의 토스 기복이 다소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세터 이준엽의 안정적 연결이 보완하고 있다. 또한 어포짓 라인의 타점 높은 공격이 살아나면서 상대의 블로킹을 흔드는 교란 효과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전개가 홈 경기에서 일정한 리듬을 형성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천안에서의 현대캐피탈은 초반부터 강한 서브 집중도를 유지하며 상대의 리시브를 압박하고 그로 인한 공수전환 속도에서 뚜렷한 우위를 점하는 편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경기에서 정지석의 복귀로 공격 전개가 다소 활기를 되찾았지만 전반적인 기복이 여전하다. 정지석의 높은 공격 완성도는 팀의 득점 흐름을 이끌고 있으나 어포짓 이든의 경기 감각 저하가 눈에 띄며 리시브 라인 전체의 안정감이 떨어지고 있다. 주전 세터 한 선수의 볼 배분은 여전히 날카롭지만 리시브 불안이 누적되면 사이드 전개가 제한되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 원정 일정의 피로가 겹치면서 팀 전체 움직임이 후반 세트로 갈수록 무뎌지는 장면이 잦다. 최근 경기에서도 수비에서의 잦은 범실이 흐름을 끊었던 바 현대캐피탈의 짜임새 있는 블로킹 앞에서는 공격 효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항공은 정지석을 중심으로 한좌측 라인에서 순간 집중력이 발휘될 경우 세트 초반 흐름을 선점할 가능성은 존재하며 이를 통해 중반까지는 대등한 국면을 이어갈 수 있다.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리시브 정확도가 떨어질 경우 블로킹 전환에서 미세한 타이밍 차이가 누적되어 세트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밀릴 여지가 크다. 이번 맞대결은 현대캐피탈의 홈경기 운영 능력과 대한항공의 복귀 자원을 통한 반등 의지가 충돌하는 형태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캐피탈은 김진영을 중심으로 한 미들 블로킹 라인이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어 대한항공의 중앙 돌파를 봉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레프트 라인에서의 공격 효율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범실 관리 측면에서도 원정팀보다 우위에 있다. 대한항공은 불안정한 리시브 흐름 속에서도 순간적인 폭발력을 통해 일정 구간에서 저항을 펼치겠지만 홈코트 흐름과 수비 조직력이 결합된 현대캐피탈의 운영을 흔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으로 타이트한 점수 차 속에서도 현대캐피탈이 꾸준하게 주도권을 가져가며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언더 양상 속 현대캐피탈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일곱 번째 경기, 흥국생명 대 정관장. 흥국생명은 최근 경기에서 피치의 복귀로 블로킹 라인이 눈에 띄게 안정되며 중앙에서의 득점 루트가 다시 살아났다. 특히 피치는 80% 수준의 컨디션임에도 세트 흐름을 차분히 가져가며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되찾는 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세터진 구성은 아직 일정한 리듬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나영과 김현수가 교대로 출전하며 연결의 완성도가 일정치 않은 점은 경기 중 후반부 리시브 흔들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캡틴과 레프트 라인의 수비 집중도가 높아 서브 리턴에서 빠르게 전환되는 공격이 유지된다면 흥국생명은 초반 주도권을 확보하고 경기를 안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정관장은 핵심 블로커 정호영의 시즌 아웃으로 중앙 싸움에서 뚜렷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인쿠시의 발등 부상으로 인해 리시브 라인도 완전하지 못하며 이는 첫 패스가 흔들리는 장면으로 자주 드러난다. 자네테를 중심으로 한 공격 시도는 활발하지만 세트 중후반 범실이 누적되며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잦다. 특히 블로킹 라인 약화로 인해 상대의 빠른 속공에 대응하는 단계에서 한 박자씩 늦는 모습이 많다. 서브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강하게 시도하지만 득점으로 이어지는 비율보다는 범실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흐름은 장기 랠리보다는 단세트 내 결정력 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흥국생명의 높이 우위를 고려할 때 초반부터 중반까지 정관장이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양상으로 보인다. 결국 이 경기는 중앙 라인의 완성도와 범실 관리 능력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흥국생명은 피치 복귀를 통한 높이와 블로킹 안정에 힘입어 세트 초반부터 주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며 세터진의 연결 불안이 일정 구간에서 변수로 작용하더라도 정관장이 이어갈 만한 공격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관장은 자네테 중심의 공격 루트를 반복하며 상승세를 노리겠지만 리시브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결정적인 반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본 경기는 전체 점수 흐름이 빠르게 정리되는 언더 양상 속 흥국생명의 핸디캡 승리를 예상한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추가적인 조합픽과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댓글창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멤버방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멤버방 입장하시면 분석 비교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멤버방에 다양한 픽스터 분들이 많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며칠 지켜보신 후 마음에 드는 조합픽 탑승하는 방법도 좋을 수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는 절대로 운으로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이제는 스포츠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